안녕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많이 뿌연 봄이네요. 우리가 맘속에 그리고 있는 맑고 예쁜 봄으로 돌려놓기 위해서는 이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은 봄입니다. 익산에는 여전히 10년째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빼꼼히 소식을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봄이면 찾아오는 익산 여성영화제가 바로 그것인데요. 4월마다 영화를 통해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익산 여성영화제는 2019년 또 어떤 작품들로 우리의 마음을 들썩이게 할까요? 청취자분들이 영화제 전에 살짝 발을 담가 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익산 여성영화제는 영화제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 행복한데요. 그래서 첫 번째 팀과 두 번째 팀으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함께 해주시는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바쁘신 분들인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듣고 계시는 분들께 본인 소개와 본인이 속해 있는 단체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함께 하시니까. 네, 제 옆으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에 있는 평화바람이라는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름은 임재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평화바람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단체실까요? 네. 평화바람은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 평화운동을 하는 단체고요. 군산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 기지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 소음이라든지 기름 유출이라든지 이런 환경 문제뿐만 아니고 미군들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범죄, 이런 문제들도 그렇고요. 이제 군산에 미군 기지가 있음으로 해서 그 군산 지역에 뭐라고 해야 되지? 생기는 문제들뿐만 아니고 사실 이제 한국 전체 기지 자체가 전쟁을 준비하는 곳이 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로 인해서 생겨나는 위협들 때문에 사실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이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네, 계속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저희가 영화제 팟캐스트 했을 때 그때는 못 나오셨었어가지고 네네. 제가 대신 소개를 했는데 역시 네. 담당하시는 분이 소개를 하시니까 훨씬 더 선명하게 확실히 어리버리 알 수 있게.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섭리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김진경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야죠. 네, 오늘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아. 좀 섹시한 목소리가 같은데. 이런. 저희 섭리 아이쿱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희도 이제 조합원들이랑 소통할 때 저희가 섭리 아이쿱 생협입니다.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세요. 자연들이 맞아요. 얘기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자연들이 예, 그래서 맛있는 거 많은 곳. 네, 그래서 자연드림이라고 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일단은 먹을거리를 안전과 안심을 넘어서 최근에는 치유와 힐링으로 가는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새로운 20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준을 높여나가는 먹을거리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공성의 문제도 사회적 기준을 높여나가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협동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사업체를 통해서 조합원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사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진짜 바쁘신데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렇게 바쁘셨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지 그냥 먹을거리라든지 내가 필요한 어떤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다 이제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걸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공공성이라는 부분들이 사실 다 담겨져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개해 주실까요? 지금 되게 떨리는 눈빛으로 나를 지금 해야 되나? 네네.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YWCA에서 나왔고요.
저희 단체 소개를 하자면 익산 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을 주제로 탈핵 생명운동, 성평등운동, 평화통일운동, 그리고 청소년운동의 4대 과제를 실천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여성 단체로서 이제 여성 인권을 위해서 성평등 교육이나 여성 취업 능력 개발 등의 활동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단체 중에 세 단체만 소개를 들었는데도 되게 뭔가 연관성이 없게 느껴지기도 하고 여성영화제와 그러기도 하고 되게 사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함께 모이셨는데, 자, 그러면 익산 여성영화제라는 것을 같이 하시게 된 어떤 계기 있으실까요? 없을까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사실 이게 어떤 자기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 익산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지금 함께 해주시는 거라서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 함께하고 계실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 다양한 연대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익산 여성영화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이제 연대 활동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거든요. 근데 지역에서 활동하지만 사실 YWCA랑은 만날 기회가 여성영화제에서 만나는 거고, 평화바람도 마찬가지고, 네네. 그다음에 여성의 전화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네.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알 수가 있었지만 여기서 만났고, 농촌인민여성센터는 저도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알고는 있지만 사실 이렇게 만나서 이게 또 다른 연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이지만 지역의 어쨌든 여성 운동과 관련된 여성들이 하는 그런 단체분들과 이렇게 연대하고 같이 얘기 나누고, 그다음에 영화제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자리여서 네. 1년에 한 번이지만 되게 기다리고 할 때마다 설레고 있습니다. 설렌다고 말씀하시는 눈빛이 너무 담담해가지고 네, 저도 설레고요. 다들 그렇게 묻어가시는. 네. 저희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사실은 연대 활동이야, 다른 단체들을 만나고 싶어, 사실 이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평화 관련한 사안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적게 같이 하게 된 경우인데요. 강정에 욕심에 단체의 욕심으로. 아, 그렇습니다. 강정에 해군기지가 지어졌잖아요. 이제 저희 평화바람에서 제주에 가서 살면서 이제 주민들하고 같이 싸움을 쭉 해오고 있는데요. 네. 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여성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었어요. 25시간이었나? 25시였나? 그 영화였는데, 이제 그 영화를 일단 여기 전북 지역에서 상영을 하고 싶어가지고 수소문을 하다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결합을 하게 됐고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네, 좋아요. 사심을 채울 수 있으셔서 좋으십니까? 네, 사심이 마치 공공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네, 공공적이죠. 어쨌든 평화바람이 들어오시면서 또 그 여성영화제에서 이게 상영이 되는 영화의 범주나 영역이나 주제들이 더 다양하게 이렇게 확장이 된 것이 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강정 현장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남아서 굉장히 중심이 돼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여성분들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서 네, 이렇게 펼쳐지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제 그런 각각의 영역들에서 여성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네. 좀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좋은 것입니다. 네. YWCA 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감하고 계시는. 네, 감사합니다. 동감해 주셔서. 자, 그래서
좀 간단하게 인진 모르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봤고 같이 하게 된 좀 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2019 익산 여성영화제에서 틀 작품들이 사실은 아주 대중적으로 막 유명한 작품들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고 작품성도 있고 그 내용도 있는 작품들이라서 좀 사전에 소개를 해드리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거여서 이제 각 지금 목소리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영화제에서 이제 모더레이터도 진행하시고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해 주실 거라서 이제 영화를 좀 청취자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영화 얘기를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솜니 아이쿱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선택하신 디어 마이 지니어스 영화 먼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그 작품 어떤 작품인지 한번.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버블 패밀리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이가 하나인데 24살이거든요. 네네. 이미 다 키웠기 때문에 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 관심이 좀 멀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제 활동가들이 이제 아이들을 키우는 시기여서 오히려 내 개인 욕심은 버블 패밀리지만 네. 활동가들이랑 참 같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디어 마이 지니어스를 선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카이캐슬 되게 핫했잖아요. 핫했죠.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거 이제 상류층의 어떤 교육 문화라고 하면 이거는 약간 중산층도 아니고 약간 평범한 사람들의 스카이캐슬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네. 되나요?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되게 제가 그래서 지금 이걸 먼저 이제 모더레이터 하기 위해서 미리 봤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활동가들한테 꼭 봐라. 아이들 키우는 부모는 꼭 보고 네. 그다음에 저도 이제 모더레이터 내용에 그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로 빙의하지 말고 그 주인공 막내딸의 시선으로 꼭 봐줬으면 좋겠다. 막내딸의 시선. 예, 막내딸의 시선으로 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를 모더레이터로 내용으로 지금 이제 관객들한테 이렇게 봐주십사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가슴에 남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근데 중학교 들어간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과도 꼭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그 주인공이 그 초등학교 아이죠? 아니 원래 이제 그러니까 감독은 이제 대학을 졸업한 20대 예, 큰 딸이고 영재 얘기를 들었던 영재 그러니까 과학 영재라는 소리를 들었던 그러니까 이 큰딸이자 감독이고 그다음에 그 감독이 이제 엄마와 그다음에 자기 막내 동생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저학년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막내 동생과 엄마의 그것을 찍은 다큐멘터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도 봤는데 참 잘 설명해 주셔서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전 정리를 잘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정리는 잘합니다 제가. 엄마가 막내를 괴롭히나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스카이캐슬도 그렇지만 그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을 보면 좀 자꾸 엄마한테 눈길이 저는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 영재 소리를 들었던 이제 감독이 20대가 돼서 백수로 생활을 하면서 그 막내 동생 이제 또다시 이 치열한 교육 경쟁에 들어와 있는 이 막내 동생을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날 일어나는 다양한 일들이나 아무튼 감상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엄마가 그렇게 좀 보여요. 그런 얘기에서 주로 엄마는 자기의 삶이 있을까? 행복할까?
그러니까 아이를 위해서 엄마들이 사실은 그렇게 교육열을 이렇게 높이 시는 거잖아요. 아이의 삶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그게 내가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나중에 엄마 왜 나 공부하라고 안 했어? 라고 하는 원망을 듣고 싶지 않아서 계속 매니저 역할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주영 쌩 역할을 맞아요. 엄마가 계속 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마로 빙의되지 말고 아이 입장에서 한번 이 영화를 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게 사실 우리 누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식에 대해서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고 그럼 거기에 빙의돼 버리면 그렇죠. 이게 저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사육 아닌 사육을 당하는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웃는 모습이 전 사실은 보면서 한번 울었거든요. 우는 장면이 뭐냐면 아이가 환하게 웃는 장면에서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선생님이 울었던 장면은 오히려 그 아이가 환하게 웃었던 장면에서 계속 엄마랑 그러니까 공부에 대해서 막 되게 심각하게 아니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뭐 그렇게 심각할 일이 있는지 그렇게 공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하다가 딱 그 웃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오히려 저는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시선으로 보지 말고 아이의 시선으로 이 영화를 꼭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지금 꼬시고 있습니다. 오라고. 아이도 데리고 오라고. 아이도 보면 정말 좋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재미도 재미지만 어떤 부분에서 계속 공감이 되기도 하고 좀 괴롭기도 하고 어쨌든 그 교육 현실이라는 게 다들 겪어 오셨겠지만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갈수록 더 막 빡빡해지는 것 같다고 계속 말씀하시고 실제로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것들도 그렇잖아요. 청년들이든 학생들이든 되게 막 더 치열한 경쟁 속으로 이렇게 몰리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니까 아 그렇겠구나 잘 모르고 있다가 이 영화 보면서 좀 그냥 그 속에 좀 거기서 좀 살았다가 나온 느낌이랄까요? 진짜 힘들겠구나 싶기도 하고 저는 공부 진짜 안 했거든요. 근데 저는 디어 마이 지니어스를 안 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육 문제를 이야기를 할 때 예전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교육의 교육 문제에 공공의 적이 엄마인 걸로 이야기가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부모. 늘 이제 여성한테 어떤 일이 강요가 되고 있는지 양육을 네. 그렇게 맡기면서 교육 문제의 책임자인 것까지 그렇게 얘기가 되지는 게 있어서 맞아요. 네, 좀 교육 문제를 생각할 때는 그럼 그렇게 된 이유, 원인, 여성에게 뭐가 전가되고 있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되셔야 되는데 막 이런 아쉬움이 맞아요. 네, 많이 그래서 있었어요. 저는 엄마를 자꾸 보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엄마가 어쨌든 엄마가 판단할 때 이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내 아이가 이 불안한 사회에서 잘 살아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엄마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게 정말 그러니까 자기의 삶은 있는가 그거를 양육하는 게 자기의 삶처럼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거는 그 아이를 위한 삶이지 엄마 자신 자체를 위한 삶이라고 저는 좀 보여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심리 상담가가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나 아이들이나 이제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행복하면 아이는 당연히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엄마가 이러는 거야가 아니라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 아빠가 행복해야 된다. 그 말을 하는데 저는 그게 좀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행복하려면 자기가 뭔가 주체적으로 즐거움 느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자기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성이 처해진 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이 방금 오일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고 그렇게 살게 하다 보니까 덩달아 아이들도
더 막 같이 어른의 기준에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아이답게 살게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많이 얘기하고 있기는 한데 언제쯤 이게 바뀔까요? 그래도 아니 되잖아요, 아이가.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살짝 나와요. 그래서 그 큰 딸이 계속 엄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행복해? 막 이제 그런 네, 질문들을 맞아요. 해서 엄마도 사실은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서 뭐 중간에 엄마가 뭐지 우쿨렐레도 배우기도 하고 뭐 약간 변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저도 되게 답답한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가족은 그나마 건강하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대화를 해요. 엄마랑. 맞아요. 엄마랑 딸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니까 그래도 그거를 엄마가 어느 수준까지는 물론 이제 깊이 들어오면 사실은 이렇게 딱 쳐내는 부분도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일정 정도는 계속 그걸 받아주고 뭔가 좀 바꿔보려고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면서 그나마 이 가족이 되게 그래도 건강하고 그래도 그냥 좀 답답했지만 그래도 봐줄 수 있었던 거는 그 건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 답답한 건 그 가족이 아니라 음. 어쨌든 모든 가족들이든 아니면 학생들이든 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 안에서 그러니까 불안하게 그 막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체계 자체가 사실은 답답한 거지. 예, 그 영화 디어 마이 지니어스 안에서의 그 가족은 사실 저도 좀 다행이다, 건강하다 이런 느낌은 좀 받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과학 영재 소리를 듣던 큰 딸의 행보가 이제 집으로부터 독립을 하고 영화를 찍고 뭔가 새로운 삶을 어쨌든 사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뭐 이렇게 다른 길도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게 다 영재 소리 듣고 무슨 대기업에 취업하고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자기가 개척하고 물론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풍족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적 삶 같은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필요하지 않나. 맞아요. 저는 이제 그 영화를 보면서 계속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계속 생각났어요. 그 애벌레가 한 곳을 향해 가는데 다 왜 거기를 가는지 모르고 가는 거잖아요. 그 생각이 많이 들면서 영화를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교육은 개개인들의 각성도 그렇지만 어쨌든 오이쌤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전반적으로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사실 정말 많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많이 보러 오세요.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엄청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재밌다고 아니 캐릭터들이 또 분명해요. 네. 그래서 재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네. 제가 장사를 잘했나요? 잘하시네요, 장사. 네.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같이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은 많았어요. 영화는 볼만한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우리는 또 영화 보고 나서 또 감독님하고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게 또 서로 얘기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될 테니까 좋은 작품이죠. 잘 선택하셨네요. 네.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자화자찬으로. 네. 다음도 이제 자화자찬할 또 시간이 있는데 익산 IWC에서 선택해주신 영주 어떤 작품일까요? 이제 줄거리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주인공이에요. 영주가. 그래서 교통사고로 이제 부모님을 잃고 가장이 되었는데 이제 영주한테는 동생 영인이가 있어요. 그래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제 학업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영인이를 책임지게 되는데 이제 영인이가 좀 어리다 보니까 어긋나기도 하고 좀 절도 사건에 휘말려서 좀 돈이 필요하기도 하고 집을 팔아야 될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부부를 좀 찾아가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얘기이군요.
그 영주라는 배우가 김향기. 예. 그리고 그 뭐지? 이렇게 그 교통사고를 낸 네. 가해자 남편이랑 부부로 나왔던 네. 분들도 조금 이름 있는 네, 네, 배우였던 네, 것 맞아요. 같아요. 그죠? 네. 그 남동생 말고는 좀 눈에 그죠. 익은 배우님들이셨어요. 예. 김향기 씨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근데 연기를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이 영화가 전체적으로 조금 어두운, 예,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되게 좀 그런 연기를 좀 마음 아프게 하셔가지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 어쨌든 좀 현실이 되게 뭐죠? 남매 둘이 남겨진 상황인 거잖아요. 그다음 그쵸. 고모가가 네. 뭔가 계속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는지 뺏으려고 그러니까요. 하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가지고 그러니까 있는 약간 거 그 뺏으려고 불안 요소를 계속 네, 맞아요. 제공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 찾아가서 막 이제 뭐라고 하지? 나 너네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를 보여주고 싶은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 가해자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쪽으로 아르바이트처럼 이제 일을 하러 네,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은 그냥 보러 갔다가 그냥 이렇게 제가 여기서 일해도 되냐고 해서 알바를 구한다고 하니까 알바를 구하면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죠. 벌어지는 일들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돌파구를 하나 찾기 위해서 한 방법의 하나인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삶도 그렇게 막 녹록하지 않은 모습들을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뭔가 좀 더 영주라고 하는 사람이 좀 더 이제 성장하는 뭐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저는 이거를 좀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보다 그 사랑이 고픈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애정을 이렇게 갈구하는 그 어떤 감정들이랄까 그런 안타까움 그런 측면에서 되게 좀 잘 스무스하게 그런 것들을 그려낸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봤고, 또 한면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보호자가 없다는 것이 맞아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 돈도 없는데 보호자도 없다. 네, 그렇죠. 근데 돈이 있어도 그러니까 그 돈을 또 빼앗으려고 하는 주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왜 가족이라 하면 이윤이 아니라 이렇게 막 가족도 또 요새는 다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있는 어떤 울타리가 없는 상황에서의 돈이 있어도 위험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청소년들이 남겨졌을 때 이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진짜 상상해 본 적이 없는데 너무 막막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진짜 완전. 그리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익산에도 이제 보육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교육을 나가시는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그 아이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보육원이 있을 때는 그래도 보육원 안에서 어쨌든 울타리가 되는데 이제 그게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아이들의 울타리는 정말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는 뭐 장기매매랄지 아니면 임신매매랄지 막 그런 어떤 사건들 있잖아요. 너무나 쉽게 그 아이들이 대상이 된대요. 너무 쉽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없어졌을 때 찾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신고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쉬운 먹잇감이 되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세상에 딱 던져졌을 때도 뭔가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에 나갔던 사람들이 쉽지 않은 방법으로 살아갈 테고, 그거와 그 연결고리로 그 아이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울타리를 그러니까 울타리라고 하긴 그렇고 그 어떤 뭐라고 할까 그 연쇄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쇄고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그 얘기를 들은 게 이 영주를 보고 또 생각이 났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로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이 기다리 아저씨가 필요하겠네요. 정말. 그러니까 정말. 저는 어떻게 솔직히 보면. 조금 더 나아가서 무슨 생각까지 했냐면 이제 세월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월호 사건에 그 아이들은 그래도 부모님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싸워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만약에
거기에서 그렇게 많은 죽음을 당했던 아이들이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이었을 때 이 싸움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고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물음표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정말 좀 많은 생각이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한국 사회가 보호자가 없었을 때 그 되게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좀 돌려서 하고 있는 것도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좀 그렇더라고요. 좀 영주는 어때요? 그러니까 영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나가나요? 아니면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좀 헤쳐나가는 그런 거. 네. 다행이네요. 아니, 그런 영화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예전에 아무도 모른다라거나, 네. 아무도 모른다. 네. 일본 영화. 네. 그다음에 아무튼 그런 유의 영화를 봤을 때는 내가 너무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거든요. 맞아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하나도 없고 내 없으니까. 손이나 어쨌든 그런 게 닿을 수 없는 곳에 저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영주는 어땠을까, 이것이 좀 궁금했고,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니까요. 어쨌든 저는 막 그래서 예전에 어쨌든 보육원 얘기 들었을 때 혼자 사실 되게 좀 충격이었어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의 이야기였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다양한 영화들이 주는 부분들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하고 깨우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것처럼 그렇게 얘기 들었을 때도 전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였어서 듣다가 듣고 나서 그날 밤에 좀 잠을 좀 설치면서 이걸 어떻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세상에 나온 사람들 다는 아니지만 한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연락만 뭐 한 달에 한 번씩이든 일주일에 한 번씩이든 연락할 수 있는 어떤 체계만 해놓고 만약에 연락이 안 되거나 그러면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사람의 부재를 좀 확인할 수 있게 하면,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어떨까,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좀 생각이 여러 가지가 됐던 것 같은데 아직은 참 갈 길이 멀기도 네. 멀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러면 가족이 있다면 다를까,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어요. 그러니까 위험한 가족도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가출을 한다거나 근데 그랬을 때는 어쨌든 가족이 울타리가 됐던 경우라고, 그런 보호막이 아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보호막이 없다고 하더라도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좀 안전하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이제 어떤 곳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기본소득 이런 걸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랬을 경우에 스스로 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사회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좀 충분히 그런 안전망이 보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주는 참 우리한테 많은, 그러니까 뭔가 스토리상으로 막 화려한 걸 보여주진 않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미세한 감정부터 또는 묵직한 감정까지 되게 감정의 선이 좀 진한 향기가 김향기 씨가 이거 아재 향기가 느껴지는 영화라서 보시고 또 감독님하고 얘기하시면서 작품에 대해서든 또 그런 영화를 만들게 된 이유에 대해서든 좀 다양한 얘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작품 아니군요. 마지막에 두 번째 작품. 네. 평화바람 맡으신 사수. 네. 사수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청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설애, 정종민, 조영은, 이렇게 세 분이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고요. 이 영화는 유성기업이라는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현대차로 납품을 하는데 현대차의 지시에 따라서 그 노조를 파괴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데요. 이제 거기에서 그러다가 한 분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고 거기에 맞서서 이제 그곳의 노동자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계속 싸우고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영화를 보시면 막 싸움이 엄청 많이 나오고 이러지는 않아도 계속 싸우고 있구나, 또 싸우고 계속 싸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끝없이 그 회사의 괴롭힘과 이제 노동자들의 저항이 끝없이 되고 있구나, 이제 이런 게 느껴지는 영화입니다. 이런 노동자 얘기라고 하면 어떠세요? 저는 일단 좀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해서 일단 먼저 회사 나쁜 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마음속에 화가 약간 올라오는 느낌으로 노동자나 이제 노동자의 투쟁, 노동자 이야기 이런 거를 좀 생각하게 돼요. 네. 다른 분은 안 그러시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쨌든 그냥 그러니까 그 싸움에 직접적으로 뭔가 함께 해보거나 해본 적이 없는 그냥 미디어에서 그들이 다뤄지는 모습을 보아왔던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노동자라는 그 단어에서 주는 어떤 그 느낌이 되게 좀, 그러니까 이번에 이 영화를 저도 보고 왜 나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을까 좀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노동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는 모두는 노동자인데 미디어에서 노동자 하면서 뭔가 이슈를 꺼낼 때는 뭔가 그들이 싸우는 얘기인데 맞아요. 뭔가 되게 폭력적이거나 아니면 되게 좀 그런 식의 어떤 모습들로 내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영화도 그냥 정말 막 뭐 요새 귀족노조니 뭐니 많이 욕들 하시지만 그냥 회사에서 너무 부당하게 하는 부분을 개선해 보고자 개선하자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그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래서 그냥 계속 싸우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랬을 때 저도 뭔가 회사에서 되게 부당한 일이 있을 때 저 개인이 아니라 만약에 사람들하고 같이 으쌰으쌰해서 우리 이거 개선해보자라고 싸우게 되면 TV에서 엄청 막 나쁜 노동자로 그려지겠구나. 좀 그런 생각이 이번에는 좀 처음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그냥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좀 더 좋게, 좀 더 잘 좋은 일자리 그런 거 만들어 보자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쩌면 되게 평범한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까지 목숨을 내놔야 되는 사건까지 생기게 되는 게 되었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유성기업은 사실 그 문제가 되게 오래된 거 아닌가? 한 10년 얼마나 됐나요? 2011년부터 그러니까 창조 컨설팅이라고 그 노조 파괴 시나리오를 써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회사가 나쁜 회사죠. 거기에서 컨설팅을 해주면서 노조 파괴를 계속 하는데, 그냥 노조 파괴가 단순히 노조 파괴 이렇게라기보다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노동조합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부당함에 그 저항해서 그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죽을 거야, 목숨으로 보여줄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 괴롭힘에 시달리다 못해서 그렇게 선택을 한 것이 오히려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시려고 했는지. 그러니까 유성기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이제 팟캐스트 듣는 것 중에 이제 그 민중의 소리의 이한배 기자가 김용민 브리핑에 항상 이제 이런 뭐 경제와 관련된 브리핑을 하면서
이 유성기업 문제들이 나오면 항상 이제 뭐 관심 가져주십사 하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아주 오래된 얘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쌍용 같은 경우에도 그 문제가 아주 한참 뒤에 이제 해결 국면에 들어서 있는 거잖아요. 해결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유성기업은 아직도 그냥 계속 그 네. 상태로 왜 있는 건지 참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답답하시면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거기에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계속 싸우고 있는 곳이라고. 그리고 그 아까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문을 들으니까 저는 우리 사회가 그 노동자 혐오 사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회사 안에서 겪는 차별이나 온갖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미디어에 드러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 더 이상 그렇게 일하고 싶지 않다는 이제 노동자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저봐 굉장히 폭력적이야. 근데 시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해. 그다음에 회사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그러니까 어떤 폭력은 드러나지 않고 어떤 폭력은 더 오히려 부각돼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노동자나 노조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사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비단 노동자에 관련된 이야기뿐 아니라 우리 사회는 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미투도 사실 그 안에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고발해서 이제 나오고 정말 어렵게 꺼낸 이야기고 피해 사례들인데 그게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작년에도 참 많은 것들이 말도 안 되는 식으로 돌아가기도 했고 결국 피해자가 또 피해를 입는 그러니까 노동자도 이렇게 싸우게 된 데는 피해를 입어서 나온 건데도 또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약간 이게 정말 좀 뭔가 정말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내서 싸우는 사람들한테 우리 사회가 다시 되게 좀 강하게 피해를 주는 그 구조가 되게 좀 뿌리 깊게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되게 싸움을 일으키는 식으로 뭐 혐오식으로 지금 많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좀 왜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여성영화제를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영화들을 보고 그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때 정말 다르지 않은 이야기처럼 계속 점점 더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소수건 다수건 뭐 성별이건 뭐건 그런 걸 다 떠나서 뭔가 문제가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 또는 피해를 봤다고 외치는 사람들한테 되게 이상하게 다시 돌아가는 그런 폭력에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한테 가하는 폭력과 거기에 대한 저항에 대한 다시 또 그 응답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세월호도 마찬가지였고 뭐든 무슨 뭐가 있으면 다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 게 패턴이 똑같은 거죠. 맞아요.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수도 보면서 그냥 내 이야기일 수 있는 영화 언제든 좀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사수라는 뜻은 어쨌든 유성기업을 지킨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노동자의 어떤 그것을 지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영화적으로 보면? 그러겠죠. 어쨌든 목숨을 내놓고 지킨다는 건데 여기에 보면 그냥 싸우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회사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사실 직장의 문제는 직장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일상으로 이어지고 그 사람의 일상과 관계 맺는 가족들로 이어지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 영화에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삶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그냥 맞아. 노동자가 무조건 싸워 이런 것만 아니고 이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주변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거를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아 저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야 내 얘기가 될 수도 있어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제가 더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런가 봐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 여성 영화제에서 익산 여성 영화제에서 다뤄지는 어떤 이야기들은 대부분은 좀 약자일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어떤 비난의 형식이 아니라 좀 같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사람들도 받아들여지고 그러니까 뭔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냥 아, 저 사람들은 저래 뭐 여자들이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진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얘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자꾸 줌으로 해서 그게 아니구나 아는 만큼 또 달라지는 거니까 그런 계기를 주고 있는 게 저희 익산 여성 영화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아, 그런데 사수라는 그 말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오히려 저는 그러니까 질문을 듣기 전에는 사수가 얼마나 뭐라고 해야 되지 결의에 차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서운 말이고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영화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하는 사수라고 일상을 하는 게 지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게 얼마나 자기 일상을 말하는 건가 이런 느낌으로 또 확 다가오네요. 그렇죠. 네. 평범한 일상을 사수. 네. 그리고 감독님한테 직접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셔가지고 사수는 네. 왜 사수입니까? 아, 그리고 여기 여성 감독들이에요. 남성분도 한 분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분들이 미디어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기도 하지만 또 이런 유성기업이나 이런 노동자들이 싸울 때 언제든지 가서 같이 싸우고 연대하는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활동을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영화로 제작을 했다는 게 저는 좋았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해서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맨날 이렇게 직접 제가 그렇게 뭔가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잘 없는 사람으로서 그런 분들에게 늘 감사한 생각이 있네요. 저는 그냥 돈으로 후원. 막 봉투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렇게 여기저기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아, 찔려가지고 이미 후원하고 있다고. 아니 뭐 꼭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뭔가 풍화바람 CMS 하나 드려요. 등에서 땀이 줄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여성 영화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익산 여성 감독 섹션이 있어요. 익산 여성 영화제에는 그걸 소개해드릴 건데 그 익산에 사시는 평범한 이제 여성분들이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셔가지고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이제 지원을 통해서 영화를 제작하신 작품들을 좀 대중에게 소개해드리고자 마련되는 시간인데요. 이때 상영되는 영화가 총 3작품이에요. 그래서 계란 후라이, 우리의 연애는 지우개 이렇게 3작품이 상영이 되는데 단편이에요. 짧아요. 뭐 15분, 18분, 5분 이렇게 짧아서 그냥 줄거리만 말하는데도 너무 다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줄거리도 말씀 안 드리고 계란 후라이는 귀여우면서 약간 씁쓸한 뒷맛도 있는 근데 아무튼 되게 좀 귀엽고 재밌는 작품이고 이제 지우개는 좀 엄마의 입장으로서 좀 육아에 대한 고민 좀 약간 살짝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것들을 담은 좀 판타지적 요소가 있는 작품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연애는 이라는 작품은 이런 연애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작품입니다. 좀 슬픈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들을 상영을 하고 감독님들도 다 오셔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섹션의 특징은 그건 것 같아요.
좀 응원하게 되고 공감하게 되고 나도 영화 만들 수 있겠는데 만만한 섹션인가요?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참여가 더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섹션이기도 한 것 같아요. 좀 말도 더 편하게 나눌 수 있고 그게 이제 특징인 섹션이고 아무튼 감독님들이 다 오시니까 익산에 사는 우리 이웃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고민으로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지 하면서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 너무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으니까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여성영화제에서 이제 놓치지 않아야 될 것 또 부대 행사가 있는데 단체들이 함께 해주시는 단체들이 또 그냥 영화 소개하고 같이 감독과의 대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을 해주시는 단체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소개해 주실 내용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셔서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첫날 그 바디버든 줄이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체내 독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예전엔 뭐 퀴즈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걸로만 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어 뭐 3층까지 계단 오르내리시면 실제로 이제 운동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면 독소가 좀 빠지거든요. 그걸 좀 몸으로 실질을 하시고 저 오늘 독소 많이 빠졌어요. 지금 땀 엄청 많이 났어.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유기농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아무래도 이제 독소가 덜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 그러니까 뭘 하면 이제 채소나 과일을 먹을 수 있거나 그다음에 3층까지 갔다 오시면 생수를 드린다거나 뭐 하여튼 여러 건 재밌게 한번 이번은 몸으로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독소를 빼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퀴즈도 풀면서 그래서 유기농 퀴즈 과일이나 풀면 상품 있나요? 네, 그런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완전 다 기획된 건 아니고요. 지금 네네. 기획 중인데 예를 들어 1층에서 그런 부스가 있으면 3층까지 이렇게 계단을 갔다 오면 뭐 생수를 준다든지 뭐 이런 실제로 땀 한 방울 화장실에서 뿌리고 헉헉거리면서 3층에도 한 명 있어야 되나 찍고 이렇게 오게 인증.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생활 실천 방법에 대한 것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이제 알려드리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네네. 아마 다른 단체들도 다 준비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오시면 또 그런 것들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 저희 익산 여성영화제 이벤트가 있어요. 또 잠시만요. 솜리 아이쿱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 그러니까 생협이라고 아이쿱 생협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이름 부를 때마다 혹시 틀릴까 봐 긴장이 돼가지고 네, 거기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여성영화제 사전에 이벤트가 있고 여성영화제 기간에 이제 이벤트가 있는데 사전에는 SNS로 2019 익산 여성영화제와 관련된 뭐 글이든 사진이든 뭐든 이제 게시해 주시고 이제 해시태그 2019 익산 여성영화제 뭐 여성영화제 익산 영화 이런 식으로 걸어주시면 그 추첨을 통해서 그 맛있는 롤 케이크 5개를 드릴 예정이고요. 또 여성영화제 기간에는 오셔가지고 영화 보시고 설문 작성해 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케이크 또 5개 그렇게 또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셔가지고. 네, 뭐 비록 좀 작은 거지만 네네.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실 여성영화제 때 상영하는 작품들이 전 해마다 어쨌든 보지만 대단히 재밌기도 하고 좀 높은 수준의 것들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게 하는 작품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후원을 한 거니까 어쨌든 이 기회를 통해서 많이 오셔서 좋은 영화 함께 많이 보고 좀 좋은 생각들 많이 나누고 네. 그걸 또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좋은데 왜 홍보를 잘 안 하냐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만큼 오신 분들은 내용적으로 참 되게 좋아하시고 더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워하실 정도로 좀 그런 작품들이기 때문에 오셔서 영화도 보시고 두 손 무겁게 선물도 받아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이쯤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할 건데요. 그 오늘 영화 어떤 영화인지 소개해 주시고 얘기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 올해로 10회를 맞는 익선 19 익산 여성영화제는 여성의 현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제예요. 여성이 세상 곳곳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모두의 현실과 꿈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화제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4월 3일 수요일부터 5일 금요일까지 모든 작품에서 감독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고 있고요. 선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물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볍게 오셔가지고 무겁게 가시길 바라고요. 그 상영 시간에 유아놀이방을 운영해요. 아이를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영화를 즐기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니 꼭 만나 뵙길 바라면서 상영 공간은 익산 공공영상미디어센터 지하에 있는 재미극장에서 상영이 됩니다. 오늘 다들 막 이런 전문가들도 아니고 잘 모르고 그런 부분에서 혹시 말 쉴 수 있었다거나 듣기 불편한 부분이 있으셨을지 모르겠는데 너그러 이해를 해주시고 이해를 안 해주셔도 어쩔 수가 없네요. 듣다가 끄면 되나요? 듣다가 끄셔야 되겠죠. 뭐 어쩌겠습니까.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안녕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여성영화제에서 뵐게요. 안녕.